우리는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무거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때와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 곰팡이를 떠올리며 강력하고 특별한 세제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욕실 선반 위에 이미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닦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염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치 생활 속 과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우리 집을 빛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소의 원리,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의 시작은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우리는 먼저 우리 눈앞에 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욕실의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입니다. 첫째, 유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 즉 피지나 단백질, 그리고 비누나 샴푸가 남긴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흔히 기름때, 비누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미끈거리고 누런 얼룩의 주범입니다. 둘째는 무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르면서 남는 하얀 얼룩, 즉 물때나 석회질이 대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알칼리성 세제로 녹여내야 하고 무기물 오염은 산성 세제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특별한 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샴푸와 린스입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 세제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의 기름기, 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욕실의 기름때와 비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린스나 컨디셔너는 약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인 샴푸 사용 후 모발을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물때와 같은 무기물 오염을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청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어려운 화학 실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목욕과 같습니다. 우선 욕실 전체에 물을 뿌려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때를 쉽게 벗겨내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다음 샴푸를 수세미나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 세면대 등 기름때와 비누때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력, 즉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때로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때로는 조금 더 거친 수세미로 마치 목욕 타월로 몸을 밀듯 정성껏 닦아주세요. 청소는 약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내 몸과 공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움직여보세요. 샴푸로 유기물때를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욕실은 한결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하얗게 낀 물때, 반짝여야 할 곳들이 아직 뿌옇다면 이제 린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린스를 마른 헝겊이나 수세미에 소량 묻혀 물때가 낀 곳을 닦아보세요. 산성 성분이 무기물인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놀랍도록 반짝이는 광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린스의 코팅 성분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물때가 잘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검고 끈질긴 곰팡이를 상대할 시간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뿌리까지 살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락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다른 세제, 특히 산성 계열 세제와 섞어 쓰지 마십시오.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락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락스를 사용하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산풀을 이용해 곰팡이가 있는 곳의 유기물때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말려줍니다. 그 다음 찬물과 락스를 약 10대 1 비율로 희석하여 곰팡이가 핀 곳의 붓이나 솔로 발라줍니다. 락스가 곰팡이균을 죽이고 표백작용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한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보십시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과 같은 깨끗함을 되찾았습니다. 락스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올바른 원리와 사용법을 안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소의 고수는 청소 자체보다 유지 관리에 더 힘씁니다. 곰팡이와 때는 습기가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청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스키지나 마른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실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송뽀송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데 적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익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M 발효액을 물에 희석하여 청소 마지막 단계의 욕실 전체에 가볍게 뿌리거나 닦아주면 유익균들이 표면에 자리 잡아 유해균인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우리 공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수구에 주기적으로 EM 희석액을 부어주면 배수관 속 오염물을 분해하고 악취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는 더 이상 힘들고 귀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집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 그리고 약간의 땀방울. 이 단순한 도구들 속에 숨겨진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지저분한 공간을 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욕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함과 평화가 깃들기. 우리는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무거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때와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 곰팡이를 떠올리며 강력하고 특별한 세제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욕실 선반 위에 이미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닦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염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치 생활 속 과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우리 집을 빛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소의 원리,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의 시작은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우리는 먼저 우리 눈앞에 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욕실의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입니다. 첫째, 유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 즉 피지나 단백질, 그리고 비누나 샴푸가 남긴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흔히 기름때, 비누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미끈거리고 누런 얼룩의 주범입니다. 둘째는 무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르면서 남는 하얀 얼룩, 즉 물때나 석회질이 대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알칼리성 세제로 녹여내야 하고 무기물 오염은 산성 세제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특별한 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샴푸와 린스입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 세제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의 기름기, 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욕실의 기름때와 비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린스나 컨디셔너는 약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인 샴푸 사용 후 모발을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물때와 같은 무기물 오염을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청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어려운 화학 실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목욕과 같습니다. 우선 욕실 전체에 물을 뿌려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때를 쉽게 벗겨내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다음 샴푸를 수세미나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 세면대 등 기름때와 비누때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력, 즉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때로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때로는 조금 더 거친 수세미로 마치 목욕 타월로 몸을 밀듯 정성껏 닦아주세요. 청소는 약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내 몸과 공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움직여보세요. 샴푸로 유기물때를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욕실은 한결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하얗게 낀 물때, 반짝여야 할 곳들이 아직 뿌옇다면 이제 린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린스를 마른 헝겊이나 수세미에 소량 묻혀 물때가 낀 곳을 닦아보세요. 산성 성분이 무기물인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놀랍도록 반짝이는 광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린스의 코팅 성분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물때가 잘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검고 끈질긴 곰팡이를 상대할 시간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뿌리까지 살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락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다른 세제, 특히 산성 계열 세제와 섞어 쓰지 마십시오.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락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락스를 사용하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산풀을 이용해 곰팡이가 있는 곳의 유기물때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말려줍니다. 그 다음 찬물과 락스를 약 10대 1 비율로 희석하여 곰팡이가 핀 곳의 붓이나 솔로 발라줍니다. 락스가 곰팡이균을 죽이고 표백작용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한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보십시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과 같은 깨끗함을 되찾았습니다. 락스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올바른 원리와 사용법을 안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소의 고수는 청소 자체보다 유지 관리에 더 힘씁니다. 곰팡이와 때는 습기가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청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스키지나 마른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실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송뽀송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데 적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익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M 발효액을 물에 희석하여 청소 마지막 단계의 욕실 전체에 가볍게 뿌리거나 닦아주면 유익균들이 표면에 자리 잡아 유해균인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우리 공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수구에 주기적으로 EM 희석액을 부어주면 배수관 속 오염물을 분해하고 악취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는 더 이상 힘들고 귀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집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 그리고 약간의 땀방울. 이 단순한 도구들 속에 숨겨진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지저분한 공간을 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욕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함과 평화가 깃들기. 우리는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무거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때와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 곰팡이를 떠올리며 강력하고 특별한 세제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욕실 선반 위에 이미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닦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염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치 생활 속 과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우리 집을 빛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소의 원리,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의 시작은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우리는 먼저 우리 눈앞에 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욕실의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입니다. 첫째, 유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 즉 피지나 단백질, 그리고 비누나 샴푸가 남긴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흔히 기름때, 비누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미끈거리고 누런 얼룩의 주범입니다.
둘째는 무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물 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르면서 남는 하얀 얼룩, 즉 물때나 석회질이 대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알칼리성 세제로 녹여내야 하고 무기물 오염은 산성 세제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특별한 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샴푸와 린스입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 세제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의 기름기, 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욕실의 기름때와 비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린스나 컨디셔너는 약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인 샴푸 사용 후 모발을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물때와 같은 무기물 오염을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청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어려운 화학 실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목욕과 같습니다. 우선 욕실 전체에 물을 뿌려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때를 쉽게 벗겨내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다음 샴푸를 수세미나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 세면대 등 기름때와 비누때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력, 즉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때로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때로는 조금 더 거친 수세미로 마치 목욕 타월로 몸을 밀듯 정성껏 닦아주세요. 청소는 약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내 몸과 공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움직여보세요. 샴푸로 유기물때를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욕실은 한결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하얗게 낀 물때, 반짝여야 할 곳들이 아직 뿌옇다면 이제 린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린스를 마른 헝겊이나 수세미에 소량 묻혀 물때가 낀 곳을 닦아보세요. 산성 성분이 무기물인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놀랍도록 반짝이는 광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린스의 코팅 성분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물때가 잘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검고 끈질긴 곰팡이를 상대할 시간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뿌리까지 살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락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다른 세제, 특히 산성 계열 세제와 섞어 쓰지 마십시오.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락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락스를 사용하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샴푸를 이용해 곰팡이가 있는 곳의 유기물때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말려줍니다. 그 다음 찬물과 락스를 약 10대 1 비율로 희석하여 곰팡이가 핀 곳의 붓이나 솔로 발라줍니다. 락스가 곰팡이균을 죽이고 표백작용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한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보십시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과 같은 깨끗함을 되찾았습니다. 락스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올바른 원리와 사용법을 안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소의 고수는 청소 자체보다 유지 관리에 더 힘씁니다. 곰팡이와 때는 습기가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청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스키지나 마른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실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송뽀송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데 적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익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M 발효액을 물에 희석하여 청소 마지막 단계의 욕실 전체에 가볍게 뿌리거나 닦아주면 유익균들이 표면에 자리 잡아 유해균인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우리 공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수구에 주기적으로 EM 희석액을 부어주면 배수관 속 오염물을 분해하고 악취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는 더 이상 힘들고 귀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집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 그리고 약간의 땀방울. 이 단순한 도구들 속에 숨겨진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지저분한 공간을 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욕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함과 평화가 깃들기. 우리는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무거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때와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 곰팡이를 떠올리며 강력하고 특별한 세제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욕실 선반 위에 이미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닦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염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치 생활 속 과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우리 집을 빛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소의 원리,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의 시작은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우리는 먼저 우리 눈앞에 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욕실의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입니다. 첫째, 유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 즉 피지나 단백질, 그리고 비누나 샴푸가 남긴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흔히 기름때, 비누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미끈거리고 누런 얼룩의 주범입니다. 둘째는 무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르면서 남는 하얀 얼룩, 즉 물때나 석회질이 대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알칼리성 세제로 녹여내야 하고 무기물 오염은 산성 세제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특별한 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샴푸와 린스입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 세제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의 기름기, 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욕실의 기름때와 비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린스나 컨디셔너는 약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인 샴푸 사용 후 모발을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물때와 같은 무기물 오염을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청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어려운 화학 실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목욕과 같습니다. 우선 욕실 전체에 물을 뿌려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때를 쉽게 벗겨내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다음 샴푸를 수세미나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 세면대 등 기름때와 비누때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력, 즉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때로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때로는 조금 더 거친 수세미로 마치 목욕 타월로 몸을 밀듯 정성껏 닦아주세요. 청소는 약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내 몸과 공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움직여보세요. 샴푸로 유기물때를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욕실은 한결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하얗게 낀 물때, 반짝여야 할 곳들이 아직 뿌옇다면 이제 린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린스를 마른 헝겊이나 수세미에 소량 묻혀 물때가 낀 곳을 닦아보세요. 산성 성분이 무기물인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놀랍도록 반짝이는 광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린스의 코팅 성분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물때가 잘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검고 끈질긴 곰팡이를 상대할 시간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뿌리까지 살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락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다른 세제, 특히 산성 계열 세제와 섞어 쓰지 마십시오.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락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락스를 사용하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샴푸를 이용해 곰팡이가 있는 곳의 유기물때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말려줍니다. 그 다음 찬물과 락스를 약 10대 1 비율로 희석하여 곰팡이가 핀 곳의 붓이나 솔로 발라줍니다. 락스가 곰팡이균을 죽이고 표백작용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한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보십시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과 같은 깨끗함을 되찾았습니다. 락스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올바른 원리와 사용법을 안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소의 고수는 청소 자체보다 유지 관리에 더 힘씁니다. 곰팡이와 때는 습기가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청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스키지나 마른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실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송뽀송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데 적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익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M 발효액을 물에 희석하여 청소 마지막 단계의 욕실 전체에 가볍게 뿌리거나 닦아주면 유익균들이 표면에 자리 잡아 유해균인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우리 공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수구에 주기적으로 EM 희석액을 부어주면 배수관 속 오염물을 분해하고 악취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는 더 이상 힘들고 귀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집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 그리고 약간의 땀방울. 이 단순한 도구들 속에 숨겨진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지저분한 공간을 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욕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함과 평화가 깃들기. 우리는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무거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때와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 곰팡이를 떠올리며 강력하고 특별한 세제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욕실 선반 위에 이미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닦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염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치 생활 속 과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우리 집을 빛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소의 원리,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의 시작은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우리는 먼저 우리 눈앞에 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욕실의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입니다. 첫째, 유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 즉 피지나 단백질, 그리고 비누나 샴푸가 남긴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흔히 기름때, 비누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미끈거리고 누런 얼룩의 주범입니다. 둘째는 무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르면서 남는 하얀 얼룩, 즉 물때나 석회질이 대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알칼리성 세제로 녹여내야 하고 무기물 오염은 산성 세제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특별한 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샴푸와 린스입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 세제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의 기름기, 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욕실의 기름때와 비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린스나 컨디셔너는 약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인 샴푸 사용 후 모발을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물때와 같은 무기물 오염을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청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어려운 화학 실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목욕과 같습니다. 우선 욕실 전체에 물을 뿌려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때를 쉽게 벗겨내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다음 산풀을 수세미나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 세면대 등 기름때와 비누때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력, 즉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때로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때로는 조금 더 거친 수세미로 마치 목욕 타월로 몸을 밀듯 정성껏 닦아주세요. 청소는 약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내 몸과 공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움직여보세요. 3% 유기물때를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욕실은 한결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하얗게 낀 물때, 반짝여야 할 곳들이 아직 뿌옇다면 이제 린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린스를 마른 헝겊이나 수세미에 소량 묻혀 물때가 낀 곳을 닦아보세요. 산성 성분이 무기물인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놀랍도록 반짝이는 광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린스의 코팅 성분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물때가 잘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검고 끈질긴 곰팡이를 상대할 시간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뿌리까지 살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락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다른 세제, 특히 산성 계열 세제와 섞어 쓰지 마십시오.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락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락스를 사용하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산풀을 이용해 곰팡이가 있는 곳의 유기물때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말려줍니다. 그 다음 찬물과 락스를 약 10대 1 비율로 희석하여 곰팡이가 핀 곳의 붓이나 솔로 발라줍니다. 락스가 곰팡이균을 죽이고 표백작용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한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보십시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과 같은 깨끗함을 되찾았습니다. 락스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올바른 원리와 사용법을 안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소의 고수는 청소 자체보다 유지 관리에 더 힘씁니다. 곰팡이와 때는 습기가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청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스키지나 마른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실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송뽀송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데 적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익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M 발효액을 물에 희석하여 청소 마지막 단계의 욕실 전체에 가볍게 뿌리거나 닦아주면 유익균들이 표면에 자리 잡아 유해균인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우리 공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수구에 주기적으로 EM 희석액을 부어주면 배수관 속 오염물을 분해하고
악취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는 더 이상 힘들고 귀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집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 그리고 약간의 땀방울. 이 단순한 도구들 속에 숨겨진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지저분한 공간을 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욕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함과 평화가 깃들기. 우리는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무거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때와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 곰팡이를 떠올리며 강력하고 특별한 세제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욕실 선반 위에 이미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닦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염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치 생활 속 과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우리 집을 빛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소의 원리,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의 시작은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우리는 먼저 우리 눈앞에 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욕실의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입니다. 첫째, 유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 즉 피지나 단백질, 그리고 비누나 샴푸가 남긴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흔히 기름때, 비누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미끈거리고 누런 얼룩의 주범입니다. 둘째는 무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르면서 남는 하얀 얼룩, 즉 물때나 석회질이 대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알칼리성 세제로 녹여내야 하고 무기물 오염은 산성 세제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특별한 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샴푸와 린스입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 세제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의 기름기, 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욕실의 기름때와 비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린스나 컨디셔너는 약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인 샴푸 사용 후 모발을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물때와 같은 무기물 오염을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청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어려운 화학 실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목욕과 같습니다. 우선 욕실 전체에 물을 뿌려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때를 쉽게 벗겨내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다음 샴푸를 수세미나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 세면대 등 기름때와 비누때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력, 즉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때로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때로는 조금 더 거친 수세미로 마치 목욕 타월로 몸을 밀듯 정성껏 닦아주세요. 청소는 약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내 몸과 공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움직여 보세요. 3% 유기물때를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욕실은 한결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하얗게 낀 물때, 반짝여야 할 곳들이 아직 뿌옇다면 이제 린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린스를 마른 헝겊이나 수세미에 소량 묻혀 물때가 낀 곳을 닦아보세요. 산성 성분이 무기물인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놀랍도록 반짝이는 광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린스의 코팅 성분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물때가 잘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검고 끈질긴 곰팡이를 상대할 시간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뿌리까지 살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락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다른 세제, 특히 산성 계열 세제와 섞어 쓰지 마십시오.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락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락스를 사용하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산풀을 이용해 곰팡이가 있는 곳의 유기물때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말려줍니다. 그 다음 찬물과 락스를 약 10대 1 비율로 희석하여 곰팡이가 핀 곳의 붓이나 솔로 발라줍니다. 락스가 곰팡이균을 죽이고 표백작용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한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보십시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과 같은 깨끗함을 되찾았습니다. 락스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올바른 원리와 사용법을 안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소의 고수는 청소 자체보다 유지 관리에 더 힘씁니다. 곰팡이와 때는 습기가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청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스키지나 마른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실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송뽀송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데 적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익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M 발효액을 물에 희석하여 청소 마지막 단계의 욕실 전체에 가볍게 뿌리거나 닦아주면 유익균들이 표면에 자리 잡아 유해균인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우리 공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수구에 주기적으로 EM 희석액을 부어주면 배수관 속 오염물을 분해하고 악취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는 더 이상 힘들고 귀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집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 그리고 약간의 땀방울. 이 단순한 도구들 속에 숨겨진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지저분한 공간을 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욕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함과 평화가 깃들기.
우리는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무거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때와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 곰팡이를 떠올리며 강력하고 특별한 세제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욕실 선반 위에 이미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닦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염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치 생활 속 과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우리 집을 빛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소의 원리,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의 시작은 진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우리는 먼저 우리 눈앞에 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욕실의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입니다. 첫째, 유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 즉 피지나 단백질, 그리고 비누나 샴푸가 남긴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흔히 기름때, 비누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미끈거리고 누런 얼룩의 주범입니다. 둘째는 무기물 오염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마르면서 남는 하얀 얼룩, 즉 물때나 석회질이 대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오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알칼리성 세제로 녹여내야 하고 무기물 오염은 산성 세제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특별한 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샴푸와 린스입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 세제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의 기름기, 즉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욕실의 기름때와 비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린스나 컨디셔너는 약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인 샴푸 사용 후 모발을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물때와 같은 무기물 오염을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청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어려운 화학 실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목욕과 같습니다. 우선 욕실 전체에 물을 뿌려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때를 쉽게 벗겨내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다음 샴푸를 수세미나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 세면대 등 기름때와 비누때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력, 즉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때로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때로는 조금 더 거친 수세미로 마치 목욕 타월로 몸을 밀듯 정성껏 닦아주세요. 청소는 약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내 몸과 공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움직여보세요. 3% 유기물때를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욕실은 한결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하얗게 낀 물때, 반짝여야 할 곳들이 아직 뿌옇다면 이제 린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린스를 마른 헝겊이나 수세미에 소량 묻혀 물때가 낀 곳을 닦아보세요. 산성 성분이 무기물인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놀랍도록 반짝이는 광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린스의 코팅 성분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물때가 잘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 후 몸에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상대,